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저희 통합진보당 당내 선거에 관심을 가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12번으로 정해서 지금 당원 여러분의 찬성 투표를 반 이상 받아야 되는 유시민 후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만 사실 진보정당 경력은 이제 석 달밖에 안 된 새내기 진보정당 당원입니다. 정치 경력은 이제 막 10년이 다 돼갑니다. 만으로. 10년 정치하는 동안 국회의원 2번 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 1년 반 하고 짧은 정치 경력에 출세는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지난 시기에 함께 정치하던 사람들이 다른 당에 있는데, 민주당에 있는데 당신은 통합진보당에 가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제 석 달밖에 안 된 새내기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제가 진보당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당의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년 정치 경력 중에서 이제 여당에 있었던 게 약 4년 반, 5년 되는데요. 그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면 2006년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해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비전 2030이라는 30년짜리 장기 국가재정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복지국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2005년도 수준의 OECD 평균 정도 가는 그런 계획이었죠. 2030년까지. 복지국가로 우리나라가 전환하기 위한 그런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국가재정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발표하기 전에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 제가 최고위원을 했던 그 당 지도부하고 당정협의라는 걸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나가고 당에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폐기하라는 거죠. 대통령은 이게 좀 온건한 복지국가 계획이니까 당에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고요. 당에서 그 당시에 이걸 폐기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이게 이제 좌파 정책이다, 또 뭐 퍼주기다, 또는 세금 폭탄이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보수 언론 쪽에서 공격하고 한나라당이 공격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걸 발표하지 말라고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일주일 후에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장에 있었던 여당 집권당 국회의원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요. 나머지는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한 명도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무척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진보통합을 해서 진보정당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이때 이 경험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일을 돌아보면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내용이 바뀌려면,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조차 없는 그런 힘없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힘있는 진보정당이 하나 꼭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있습니다만 교섭단체 이상을 가진 힘이 있는 진보정당이 없을 경우에 늘 우리 정치는 2006년, 2007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시절을 되풀이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 일부를 빼앗아 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의 내용, 정치하는 방식, 정당 문화, 공천 행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나라당만 상대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하고 점점 비슷해지는 거죠. 한미 FTA 문제만 하더라도 폐기는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늘 뭐 재검토, 재협상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비정규직 문제도 이렇게 사용사유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엄격히 하고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의 비정규직 사용을 아주 금지하는 거, 제조업 분야에서도 불법 파견은 물론이고 사내 하청도 완전히 법으로 봉쇄하는 거,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한나라당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는, 왼쪽에는 힘 있는 정당이 하나도 없고 오른쪽에 경쟁 상대인 한나라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늘 한나라당과 경쟁하면서 중간 혹은 오른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참여정부 때 민생개혁, 서민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정책, 또 노동권을 확고히 세우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최소한 보장하는 이런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진보당이 적어도 한 3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 왼쪽 사이드를 딱 차지하고 굳건히 버텨주는 것은 단지 우리 당원들의 소망을 충족하고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한국 정치의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조금 가져옴으로써 우리 정치가 단순히 힘 있는 사람들 사이의 권력투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다수 서민들의, 노동자들의, 농민들의, 어민들의, 중소영세 상인들, 또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존권,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찾는 문제를 넘어서서 진보적 내용으로, 진보적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 하나가 국회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판단이고, 또 제가 새내기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이 통합진보당에 몸을 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진성당원제에 의거해서 당원들이 내는 깨끗한 돈으로,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을 운영해 나간다는 사실,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일하는 사람들,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바로 교섭단체를 가진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비례대표 12번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공동대표님들과 전국 운영위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호소를 받아주셔서 제가 비례대표 12번 번호를 정해서 찬반투표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꼭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와 아울러서 이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지역구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를 찍어주도록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그리고 정당 투표는 통합진보당에 표를 행사해 주시도록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해서 우리 당이 20% 이상의 정당 득표를 할 때 10석 이상의 비례대표,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10석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를 내어서 어떤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물론 저도 국회에 가고 싶죠. 근데 제가 국회에 가려면 당의 공동대표로서 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을 때 비로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12번을 자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아직은 못 믿어온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시민이
비례대표 12번 후보로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찬성표를 찍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당의 정당 득표율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죠.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참여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들, 이 미안함을 갚고 그리고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지고 남기고 간 빚, 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 거, 농민들, 농어민들,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진짜로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의 후보를 찍고 통합진보당의 정당 지지표를 던지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우리 통합진보당으로 모아내는데 제가 할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저를 비례대표 12번으로 허락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진보정당의 새내기 당원 저 기호 12번 유시민이 12번 비례대표 후보를 달고 이번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를 꼭 찬성표로 찍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